예, 요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역사서 정리하는 거야. 자, 그래서 15세기에 학교가 나오면 뭐 나와야 된다? 성균관, 그 다음에 중앙에 사학, 지방에 향교, 초등 수준의 교육기관은 뭐가 나와야 된다? 서당, 지방에 서당. 이건 사립이다, 이건 국립이다. 그 다음에 16세기부터 등장하는 게 뭐다? 백운동 서원. 서원이 처음 등장한다.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안양을 제사 지내는 거. 근데 나중에 이황의 건의로 최초의 사액서원이 뭘로 변한다? 소수서원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역사서, 대규모 편찬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15세기에 뭐가 편찬되기 시작한다? 실록과 그 다음에 뭐? 의궤. 그래서 그거 단독으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실록은 철종실록까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궤는 전기부터 편찬됐지만 현재 전하는 것은 모두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 그 다음에 기타 뭐가 있다? 정도전의 고려 국사, 그 다음에 고려사, 그 다음에 동국 통감. 요 책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16세기엔 누구의 역사의식을 반영하는 역사서가 편찬된다? 사림. 박상의 동국사략. 그치? 15세기에도 있지만 16세기도 박상이라고 해야 돼. 근데 동국사략. 유희령의 표제, 음주, 동국사략.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 이의 기자실기. 이의 기자실기. 그런데 먼저 크게 읽으시라 그랬지. 자, 그래서 고려국사도 있지, 동국사략도 있지, 고려사도 있지, 고려사 절여도 있지, 삼국사 절여도 있지, 그 다음에 동국 통감, 그 다음에 박상의 동국사략, 음주 동국사략, 이의 기자 실기. 그리고서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자, 270쪽. 자, 그리고 먼저 크게 보면 15세기에는 주로 어떤 성리학적 사관과 자주적 사관에 입각한 역사서, 16세기는 사림의 역사, 사림의 의식이 반영된 역사서, 더 왕도 정치라든가 존하주의, 그것도 크게 나눠놓고. 그러면 15세기 성리학적 사관 내지는 자주적 사관에 입각한 역사서는 뭐가 나온다? 고려국사 줄쳐놓고, 태조 줄쳐놓고, 정도전 줄쳐놓고. 정도전 때문에 더 하는 거지. 그래서 정도전이 선초에 고려사를 썼습니다. 고려사야 그냥 말하자면. 고려국사가 고려사죠 뭐. 고려시대사, 고려사. 고려말 누구를 계승했습니다? 이재현 계승줄. 누구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공신재상 중심줄. 그건 따로 외우지 말고 정도전은 무슨 정치를 추구했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죠. 그러니까 공신재상 중심이 맞아. 왕실 중심 이러면 안 돼. 그냥 바꿔 나올 게 둘 중에 하나야. 재상 중심이냐 왕실 중심이냐. 그런데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으니까 재상 중심이 맞지.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을 정당화줄. 고려 후기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줄. 자, 그런데 정도전이 고려사를 쓴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조선 건국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썼냐. 고려 후기 역사를 어떻게 썼다? 부정적으로 해야 돼. 긍정적. 15세기의 전반적인 특징이야. 15세기는 주로 조선 건국을 합리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조선 건국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고려 후기 역사, 여기서 특히 고려 후기는 우왕, 창왕, 공양왕 그 시기를 말하는 거야. 그 시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시기다.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거야.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이면 안 된다. 왜? 그래야만 조선 건국을 정당화,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태종 때 권근 등은 뭐 동국사략, 삼국사략이라고 한다. 줄만 쳐넣으세요. 그냥 연필로. 신라 중심 줄. 자, 그 다음에 고려사. 고려사 중요하다 그랬지. 세종에다 동그라미. 세종 때부터 편찬돼서 문종 때 완성되는 책이야. 세종은 단독으로 물어보니까 세종 기억해. 세종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한 하면서 역사서가 나오면 이거야 주로 왕실 중심 줄 쳐놔. 그럼 뭘로 바꿔나면 안 돼? 재상 중심 이러면 안 돼. 왕실 중심 줄. 그 다음에 우왕 창왕을 열전에 서술 줄. 우왕창. 이것도 결국은 정도전이 쓴 고려국사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야.
고려 후기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전체거든. 밑을 먼저 봅시다. 기전체. 자, 이렇게 갑시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이 모든 책들 중에서 유일하게 체가 하나가 달라. 고려사야, 고려사. 고려사만 체가 달라. 나머진 다 편년체로 간다. 나머진 다 편년체로 가는데 뭐만 기전체다? 고려사만 기전체다. 그래서 15세기 기전체로 하면 바로 고려사가 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전체 줄쳐놓고, 그런데 기전체는 원래 본기세가 지열전 표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건데 여기는 뭐가 없어야 돼? 세가 열전 지표 해가지고 밑에다가 본기 X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같은 기전체지만 삼국사기하고 다른 거지. 고려세 삼국사기는 오히려 세가가 없는데 고려사는 뭐가 없다? 본기가 없는 기전체는 고려사로 가는 거야. 세가가 없는 기전체는 삼국사기로 가시는 거고. 다시 복습. 그러면 결국은 뭐야? 각 항목별로 쓰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지. 원래 세가에다가는 신하의 나라의 왕들의 역사를 적는 거지. 제후국의 역사를 적는 거지. 그럼 어쨌든 왕은 어디다 적어야 돼? 세가에다 적어야 돼. 근데 이 책은 우왕창왕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세가가 아니라 어디에 썼대? 열전에 썼대. 그 말은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고려 말에 이 폐가 입진을 내세워서 우왕창왕을 폐위시키고 이러잖아요. 사대부가. 그것과도 연결돼 있는 거지. 왕이 아니라. 그럼 결국은 부정적으로 서술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세종 때부터 편찬된 고려사도 어떻게? 고려 후기 역사를 부정적으로 서술했다. 139권까지 줄쳐놔. 자, 그래서 고려사, 세종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전체 기억하시고, 그러나 본기는 없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왕창왕을 열전의 서술, 부정적으로 서술했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고려 멸망을 당연시하고 조선건국을 정당화시키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고려사저료. 고려사저료는 문종 때인데 김종서 등이고 재상 개국공신 중심. 그렇게 줄쳐놔. 그래서 고려사하고 차이점. 그래서 고려사는 왕실 중심이라면 그 뒤에 고려사저료는 재상 중심이다. 그것만 줄. 삼국사저료는 성종 줄. 성종은 물어보죠. 성종 때 편찬된 게 두 개야. 삼국사저료하고 밑에 동국통감. 삼국사저료하고 동국통감. 대등한 나라, 대등 줄쳐놔. 그래서 15세기에 삼국사가 바로 동국사略하고 삼국사저료가 삼국시대사야. 근데 동국사略은 신라 중심으로 썼는데 이거는 대등하게 썼다. 그것만 좀 읽어 놓으면 되지. 그다음에 동국통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동국통감 별표. 동국통감은 두 왕 다 알아놔야 돼. 동국통감은 어느 왕부터 편찬되기 시작해서 세조, 동그라미, 성종, 완성. 그래서 동국통감 얘기가 나오면 편찬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세조를 물어보는 거고 완성됐다 하면 성종을 물어보는 거야. 내용은 단군에서 고려말 줄. 단군에서부터 고려말. 그러니까 15세기에 편찬된 역사서는 고려사도 있고 그다음에 삼국시대사도 있고 근데 이거는 단군에서부터 고려말까지지. 단군에서부터 고려말. 그러니까 전체 역사를 쓴 거야. 그래서 그거를 통사라고 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 조선 최초의 통사 줄쳐놔. 편년체는 당연히 줄쳐놓고. 자, 그래서 동국통감은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었다는 거 사실 하나. 두 번째, 단군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조선 최초의 통사. 그거 두고.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거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오면 역사의 큰 줄기는 누가 쓰고 훈신들이 쓰고 체부 표현말 등 사림의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인 사본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15세기 역사서는 뭐다? 훈구 세력이 거의 다 쓰는 거지만 완성되는 때가 성종 때란 말이야. 근데 성종 때 누가 진출한다? 사림들이 진출한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 책은 훈구 세력 플러스 사림, 절충적인 성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알아놔. 그래서 이때 훈신들이 대강 큰 줄기는 쓰고 거기에다가 사림의 사론 추가, 사림의 사론 추가, 최부 표현말 등 사림의 사론 추가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에는 전체적으로 각각은 안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이의 기자실기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책의 성격을 물어보면 사림들
의 성격으로 연결하면 다 맞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왕도 정치를 반영했다라는 등, 뭐 존화주의 의식이 반영돼 있다는 등 이거. 밑에 한 번만 읽어봐. 성리학적 명문론의 토대를 둔 왕도 정치 의식을 반영했다는 등, 부국강병과 같은 공리를 배격하는 철저히 도덕주의 반영. 왜 그러냐면 부국강병과 공리주의는 훈구 세력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됐다. 그러면 이건 15세기로 가야지 16세기는 안 된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간편한 역사서인 이른바 뭐 사략형 사서줄, 사략형 사서. 그래서 동국사략, 표제음주 동국사략, 그게 간략하게 썼다는 의미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인은 우리나라, 그건 반드시 알아서, 이인은 우리나라 왕도 정치의 시원을 기자로 보고, 그래서 16세기, 15세기에는 단군을 중시하는 시대지만 16세기에는 기자를 중시하는 시대네. 이걸 연관을 시켜야지, 자꾸 생각을. 그렇다면 기자를 중시하는 책이 편찬돼야 되고, 여기는 단군을 강조하는 책, 대표적으로 동국통감이지 이거. 여기는 이의 기자 실기, 거기까지. 그래서 역사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시기와 그 책들 전체 일단 제일 쉬운 거, 그다음에 그 중에서 조금 더 정리해둘 책은 내용까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1페이지로 갑시다. 자, 조선전기에 이제 역사서까지 했어. 대규모 국가 주도의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서를 받고, 그 다음엔 무엇을 본다? 지도, 지리지, 지도, 뭐 지리지, 그다음에 윤리, 의례서 이런 것들도 편찬되었다 하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지도, 지리지. 먼저 지도를 봅시다. 자, 15세기의 지도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팔도도, 동국지도. 그래서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해.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거는 세계 지도야. 우리나라 전도는 팔도도, 도도, 동국 지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전하고 있다. 그런데 팔도도, 동국 지도는 이거 우리나라 전도인데, 한반도 지도인데 이거는 현재 전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15세기에는 이런 게 편찬되었다라는 거 하고, 일단 그 다음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좀 더 신경 써서 정리해 놓는 거야.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어느 때? 태종 동그라미. 태종도 단독으로 물어보지. 이건 지도도 나온단 말이야. 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태종 때 제작된 뭐다? 누가? 이회 김사영 줄. 현존 동양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줄. 의미가 크지.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는 우리나라 전도가 아니라 세계지도라고, 세계지도. 자, 그래서 태종 때 이회 김사영 등에 의해서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읽어보시면 보면 알 텐데, 그림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지도는요, 중국과 조선은 지나치게 크게 그리고 다른 나라는 지나치게 좀 축소해서 그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이 지도는 세상의 중심을 중국으로 보려는 의식, 그 다음에 조선은 중국을 계승한 작은 중화라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중화의식, 소중화의식 반영 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원나라 세계지도에 뭐 한반도 일보지도를 첨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줄만 쳐놓으세요. 반드시. 그리고 사요 지문도 반드시 읽으시고 그림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팔도도는 그냥 세종, 정척 줄. 특히 새로 편입된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명확 줄. 그래서 세종대왕 때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새로 편입됐다. 이건 무엇이냐? 저거랑 연결시키면 돼. 압록강의 서북사군, 두만강의 동북육진. 그 세종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보한 지역이지. 그래서 이 팔도도는 그 부분이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동국지도는 세조줄, 정척 양성지줄, 인지를 이용한 실측지도줄. 그래서 나머지는 줄 쳐놓고,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는 특히 별표 쳐놓고 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줄만 쳐놓은 것만 열심히 읽으시고. 자, 그 다음에 16세기 지도로 간다. 16세기 지도는 두 개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조선 방역지도. 조선 방역 지도. 그것도 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팔도 총도.
팔도, 총도. 그래서 이거 한반도 지도야. 그래서 16세기 제작된 한반도 지도는 뭐하고 뭐가 나와야 된다? 조선 방역 지도하고 그다음에 팔도, 총도. 그래서 이게 나오면 16세기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선 방역 지도. 중종 명정이니까 뭐 결국은 뭐야? 중종 16세기란 소리지. 현존 줄. 그래서 팔도도나 동국지도는 현존하고 있지 않지만 요거는 현존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주와 대마도도 우리 영토로 표시. 그걸 좀 줄쳐놓으세요. 그게 특징적인 거지. 그래서 조선 방역지도도 그 내용을 알아놔. 16세기에 제작된 조선 방역지도는 현존한 우리나라 전도로서 만주와 대마도까지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영토의식을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만주와 대마도도 우리 영토라는 의식이 반영된 거죠, 결국. 그 다음에 팔도총도. 팔도총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출초나. 그건 지리지인데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전도인데 어디가 표기된 최초의 지도야? 독도가 표기된 최초의 지도. 그거 줄쳐놔, 반드시.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는요,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합해서 하나로 표시를 했었거든. 근데 이 팔도총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 표시한 최초의 지도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울릉도와 분리 표시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래서 독도가 표기된 최초의 지도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16세기 조선방역지도 팔도총도, 이거는 만주하고 대마도도 표시되어 있는 지도야. 이거는 신증, 동구, 여지, 승남 안에 있는 지도로서 독도가 처음으로 표기된 우리나라 지도야.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내용적으로 좀 공부하자면 혼일강리 역대 국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요 16세기 요거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리지로 간다. 자, 지리지. 자, 15세기에는 뭐가? 신참8도 지리지, 뭐 세종실록 지리지, 뭐 동국, 여지, 승남. 그 중에서 일단 동국, 여지, 승남이 제일 중요한 거야. 동국, 여지, 승남. 동국, 여지, 승남은 좀 더 알아두세요. 동국, 여지, 승남. 그리고 일단은 읽어야 돼. 신참8도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 여지, 승남. 이렇게. 그리고 또 줄만 쳐놔. 신참8도 지린 세종 줄, 세종 때 최초 줄. 그래서 조선 최초의 지리지는 세종 때 신참8도 지리지. 최초니까 기억할 필요가 있지. 최초. 세종 때 신참8도 지리지. 그런데 이제 8도 지리지인데 경상도 지리지만 전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는 단종인데 단군신화 줄, 단군신화가 수록된 지리지야. 동국, 여지, 승남은 별표 쳐놓고 성종 외우시고, 성종 동그라미, 서거정. 조선 전기 대표적 인문 지리지 줄 밑에 단군신화 포함해서 그거 다 줄쳐놔. 단군신화가 기록되어 있다. 조선 전 군역의 연혁, 지세, 인물, 풍속, 산물, 교통 등을 수록했다. 근데 어느 시대라고 해야 돼? 전기 인물 등을 하면 동국, 여지, 승남. 그래서 조선전기 대표적인 인문지리지라고. 조선전기 대표적인 인문지리지는 뭐야? 성종 때 동국, 여지, 승남.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근데 현존하진 않아. 부전한다. 그걸 참고로 해서 만든 게, 이제 이걸 참고로 해서 만들었다. 몇 세기? 16세기. 그걸 뭐라 그런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고 한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안에 기록된 우리나라 지도가 독도가 표기된 최초의 지도. 자,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윤리서로 간다. 요 윤리의례서는요, 요 두 개 반드시 알아두세요. 삼강, 행실도, 세종 때 삼강, 행실도. 세종 때 무엇을 편찬합니다? 삼강, 행실도라는 걸 편찬합니다. 윤리서다. 윤리서. 그래서 삼강오륜이기지. 이게 삼강오륜. 유교에서 강조하는 삼강오륜의 내용을 기록한 거야. 크게만 봐도. 그리고 이걸 보급한 이유는 삼강오륜을 강조하는 거지. 유교 질서를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세종 반드시 알아두시고, 설순줄, 충신, 효자, 연려 등 300여 명의 행적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충신에 관한 이야기, 효자에 관한 이야기, 연려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책이란 말이야. 근데 윤리서라고 해야지, 지리지라고 하면 안 돼. 당연히 지리지는 아니지.
그리고 삼강오륜도 기억하시고, 삼강오륜이야. 그게 삼강행실도야. 그래서 세종대로 가는 거야. 이거 왕을 물어본다고요. 그 다음에 을에서는 뭐다? 국조오래의. 국조오래의. 그래서 15세기에 편찬된 을에서는 뭐가 있다? 국조오래의. 그것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어느 왕 때? 성종 때. 성종 때 편찬된 국가의례서야. 이거는 국가에서, 왕실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례를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국조오래의, 국가의례서. 그래서 성종, 신숙주 등 국가의례서 줄. 근데 왕실에서 행해지는 예는 분류하면 5개의 예라는 거야. 그래서 오례라고 하는 거야. 오례가 바로 길가, 빈군, 흉. 그거 주소라. 길가, 빈군, 흉. 그래서 그게 바로 오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것만 하나만 씁시다. 길예에다가는 제사. 길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제사 지내는 예가 들어가는 거야. 제사. 가래에다가는 혼인이라고 합시다. 혼인하는 것은 가래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비는 사신접대, 외교, 사신접대. 그다음에 군은 쓸 필요 없지. 뭐 군사와 관련돼 있는 의례야. 그건 군이고. 흉례는 장례 이렇게. 그래서 왕실에서 행해지는 제사에 관한 예, 길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왕실에서 혼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가래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왕실에서 외국에서 사신이 왔다 접대하는 예, 빈예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열병식 한다, 군사 훈련시키는 예가 있다 그러면 뭐 군예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왕실에서 장례를 지낸다 그러면 뭐야, 흉례에 들어가서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국가의례서야. 국가의례서 길가 빈곤흉 하면 무슨 책으로? 국조오래. 어느 왕? 성종. 그래서 왕. 조선 정기는 요 왕들이 나오니까 요 왕들이 나오면 신경 써서 읽을 필요가 있어. 정종, 뭐 문종, 단종은 외울 필요가 없다고. 왕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태조, 세종, 성종으로 나온다면 조금 신경 써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가면 또 누가 진출이 활발해져? 사림들이 진출이 활발해진다. 사림들은 더욱더 윤리, 의례를 강조하는 애들인데, 도덕을 더 강조하는 애들인데, 그래서 윤리, 의례서의 보급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하면서 소학과 주자가래, 일단 크게 읽으세요. 소학과 주자가래. 16세기 사림들이 특히 강조했던 게 뭐야? 소학과 주자가래. 이건 사람으로 외우셔도 될 것 같은데, 누구로 반드시 외워야 돼? 특히 조광조가 특히 더 강조했던 거지. 그래서 소학과 주자가래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조광조 때문에 더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소학과 주자가래가 나온다면 아 이거 몇 세기구나 대략 16세기에 더 강조되는 때인데 이렇게. 이륜행실도, 삼강행실도 세종 때, 이륜행실도 16세기, 동몽수지, 동몽선습, 경몽요결은 이 사람 때문에 더 알아나? 경몽요결. 그래서 경몽요결 누구야? 이죠. 자, 그래서 소학과 주자가래가 중시되고 더 보급되고, 이륜행실도, 동몽수지, 동몽선습, 경몽요결. 끝에 뭐가 좀 무슨 단어? 맨 끝에만 쫙 보면 뭐가 보여? 수신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16세기엔 사림들이 뭘 강조하는 거야? 치국보다는 수신을 강조하는 시대. 그래서 무슨 서의 보급이 강화될 것이다. 수신서의 보급이 강화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또 통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자, 그래서 요거 15세기 거는 왕과 관련해서도 정확히 해야 되지만 이건 그냥 통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으시라고. 요런 게 들어가면 몇 세기로 가야 돼? 16세기로 가야 되고, 의도적으로 조광조는 물어보니까 이걸 더 기억하는 거야. 이도 단독으로 물어보니까 경몽요결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등에는 뭐가 있는 거야? 이륜행실도, 동몽수지, 동몽선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규모 편찬 사업에 대해서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72페이지로 갑시다. 272페이지 성리학에 대해서 합시다. 성리학. 자, 성리학은 당연히 뭐 조선시대 최고 학문이지. 조선시대 성리학인. 성리학이 최고. 그래서 성리학에 대해서 하는 거야.
성리학이 최고입니다. 근데 성리학은 좀 명분을 중시하는 거야. 정통과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정통과 대의 명분을 중시한다. 뭐 도덕을 강조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 학문은 아니라고 원래 성리학이라는 게. 그러나 조선 전기에는 성리학 학문도 발달할 수 있는 거지. 실용적 학문도 발달할 수 있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뭐 과학기술일 수도 있고 사장학일 수도 있고 사장학일 수도 있고 과학기술 분야일 수도 있고 등 이렇게. 이건 왜 이렇게 될까? 15세기에는 성리학만 발달하지? 훈구 세력의 성격이지. 훈구 세력은 치국을 강조했으며 따라서 나라 통치에 필요하다면 성리학 이외의 다른 분야에도 비교적 조금 일부지만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한단 말이야. 그래서 15세기에는 성리학이 물론 최고 학문, 사상, 종교로 발달하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사상도 기타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뭐다? 실용적 학문도 발달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16세기 가면 상황이 달라지지. 16세기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왜? 살인들 때문에. 살인들은 수신을 강조하고 치국을 강조하지 않다. 부국 강병을 추구하지 않는다. 얘네들은. 따라서 수신을 강조하고 따라서 수신에 관계되는 성리학을 더욱더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성리학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성리학이 더욱더 발달한다. 그래서 16세기에는 성리학이 더 발달한다. 근데 이때 성리학은 경학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경학. 사장학이 아니라 경학 위주로 그래서 성리학이 점차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수신을 강조하고 그래서 수신서가 보급되기 시작할 것이고 수신. 반면에 다른 사상은 조금 침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16세기에 사림들의 진출에 따라 무엇이 더 융성해진다? 성리학이 더 발달한다. 그래서 경학 발달하고 수신서의 보급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성리학이 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분야로 좀 발전해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거야. 16세기. 그래서 16세기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기론이라는 게 발달한다고. 그래서 이기론이 성행한다. 그런 단어. 16세기 이기론이 성행한다. 그래서 성리학자들은 세상을 이와 기로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이걸 이기론이라고 해. 그래서 이기론 성행해서 이기론. 그 다음에 심성론. 인간 심성에 관한 논쟁. 심성론 논쟁이야. 심성론 논쟁. 인간 심성에 관한 철학 논쟁이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거야. 이걸 심성론 논쟁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4단 7전 논쟁이라고 하는 거야. 4단 7정 논쟁이 전개되는 시대다. 4단 7정 논쟁. 거꾸로 4단 7정 논쟁은 무슨 논쟁이야? 심성론에 관한 논쟁이라고. 그래서 이기론, 이게 결국은 심성론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기론이란 용어, 심성론이란 용어, 4단 7정이란 용어. 그래서 요것들을 요게 좀 어려운 거예요. 학자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학파라는 게 형성된다. 학파. 그래서 학파 하면서 사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서경덕이라는 사람도 있고, 조식이라는 사람도 있고, 남명 조식. 그 다음에 이황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연적이라는 사람도 나올 거야. 이연적. 그 다음에 이황.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요 사람들의 학문적 성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특히 요 네 사람, 서경덕, 조식과 이황과 요 사람들, 요 부분이 나오면 참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오면 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금 정확히 암기도 하시고 이해도 좀 하셔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이 272페이지하고 273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몇 세기 성리학에 대해서 한다? 16세기 성리학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간다. 배경. 16세기 줄
살인들의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맞지? 16세기 도덕과 수신이 강조돼. 맞지? 도덕과 수신 강조 줄. 그래서 임금의 수신서인 뭐 성학십도하고 성학지묘 그거 줄쳐놓으세요. 성학십도하고 성학지묘. 그러니까 임금의 수신서는 뭐라 그런다? 성학십도, 성학지묘라고 한다. 이거를 성학군주론이라고도 해. 옆에다가 성학군주론이라고 써놔. 성학군주론. 그러니까 군주가 읽어야 될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성학군주론. 그리고 아동용 수신서로는 뭐 동몽선습, 경몽요결. 이건 좀 저번 시간에 보신 거, 좀 전에 보신 거죠. 저번 시간인가 조금 전인가. 16세기에는 사람들의 윤리의례서 보급에도 강조된다 하면서 동몽수지, 동몽선습, 뭐 경몽요결 이런 거 보셨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지 뭐. 그래서 동몽선습과 경몽요결 편찬. 그리고 인간 심성에 관한 관심이고 심성줄, 이기론줄. 그래서 심성론 논쟁, 이기론 논쟁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16세기 성리학 연구 심어와 관련해서 나와야 될 단어가 뭐다? 도덕과 수신 강조, 임금의 수신서인 성학군주론이 제기되었다. 성학십도, 성학지묘, 아동용 수신서의 보급도 강조되었다. 동몽선습, 경몽요결 등. 그 다음에 철학 논쟁과 관련해서 심성론 논쟁, 그 다음에 이기론 논쟁.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주리론과 주기론 있죠. 그거 별표 쳐놓고 그거 이제 정확히 정리해 놓는 거야. 그래서 성리학 연구가 심화되면서 16세기에 주리론과 주기론의 대립이 있단 말이야. 학문적으로. 그래서 그걸 정확히 정리하셔야 돼. 자, 리하고 기를 동그라미 쳐놔. 리, 기.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이기라고 하는 거야. 이기, 두음 법칙 해가지고. 이기론. 그래서 이건 몇 세기부터? 16세기부터. 근데 이를 좀 강조하는 애들을 주리론자라고 하는 거고 기를 강조하는 애들을 주기론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 자, 구분. 자, 주리론은 무엇을 중시하는 애들이다? 도덕적 원리. 그거 줄쳐놔. 도덕적 원리. 도덕적 원리. 그 단어를 굉장히 기억해. 도덕적 원리가 있다. 근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 원칙, 근본. 결국은 도덕에 해당된다. 도덕을 강조한다. 원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근본을 강조한다. 이런 거지. 반면에 주기론은 무엇을 중시하는데? 경험적 현실 세계 중시. 그거 줄쳐놔. 경험적 현실 세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있다. 그래서 경험적 현실.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서 이걸 유추를 해. 자, 그래서 성리학 이기론이란 성리학자들이 세상은 이와 기로 나눠져 있다고 보는 거야. 그걸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는 뭐야? 도덕적 원리고 그 다음에 기는 경험적 현세계. 그러면 그걸 집어넣어서 얘기를 해봐. 주리론자는 주리론과 주기론은 결국 뭐야? 이 세상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덕적 원리와 경험적 현실 세계로 나눠져 있다. 이는 도덕적 원리 근본에 해당된다. 근본에 해당된다. 원칙이다. 도덕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경험할 수는 없다. 반면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그러나 근본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그걸 경험적 현실 세계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도덕적 원리와 경험적 현실 세계, 그게 그걸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그리고 자꾸 유추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성리학자들은 이기론이란 성리학자들은 세상을 도덕적 원리와 경험적 현실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그리고 주리론이란 리를 강조하는 애들이니까 도덕적 원리를 보다 중시했다. 주기론이란 기는 경험적 현실이니까 경험적 현실을 중시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유추를 해봐. 그러면 주리론자하고 주기론자 중에서 학문적으로 누가 보다 순수하며 이상주의적이며 관념적인 성격을 띠겠어? 도덕적 원리를 중시하는 애들이 그렇겠지. 그래서 도덕적 원리를 추구하는 경향은 조금 관념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반면에 학문적으로 성역을 하면서도 현실에도 관심이 많아. 각종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에도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사회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 사회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 사회개혁안을 제시하는 사람, 좀 실천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성격의 학문은 어떤 학문일까? 그럼 경험적 현실세계를 중시하는 애들이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크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물론 외워야 돼. 일단 도덕적 원리하고 뭐 경험적 현실세계를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유출을 하라고. 자, 그래서 주리로는 조금 관념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 거고, 가능성. 그 다음에 현실적이며 실천적이며 개혁, 실천적인 성격, 뭐 개혁안을 제시한다 이러면 주기론자로 대충 가야 된다는 소리지. 그리고서 이제 사람. 그럼 도덕적 원리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야. 누구? 회제 이연적. 회제 이연적 줄. 이연적이라는 사람이 바로 주리론의 선구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연적에 대해서 나오면 뭘 강조한다고 해야 돼? 리를 중시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기를 중시하고 그러면 일단 안 되는 거야. 내용으로 말하면 도덕적 원리를 중시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회제 이연적이고 그 이연적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황이야. 그래서 이황이 완성하는 거야. 퇴계 이황. 그래서 이황은 또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황은 경험적 현실 세계를 중시했다. 기를 중시했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지. 리를 중시했다. 그러면 이황으로 일단 가야 되는 거지. 당연히 리.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다. 근본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 사람의 학문은 이상주의적이며 근본주의적이며 관념적인 성격을 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지. 그리고 누구에게로 이어진다? 김성일, 유성룡, 정구줄. 유성룡이 좀 유명한 사람이죠. 특히 유성룡.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우는 사람이기도 하지. 이 사람이 명과 함께 평양 탈환전에 가담하기도 한 사람이야. 그리고 훈련 도감 건의한 사람이기도 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황과 그를 따르는 학자들로 결국은 주리론이 계승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주리론은 주로 이황학파라는 거지. 그래서 이황학파.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이황을 따르는 학파를 영남지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영남학파라고도 한다. 당파로는 뭐다? 이황학파가 남인으로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남인, 이황학파. 이건 정치할 때 하셨죠? 정치할 때 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거꾸로 공부하란 말이야. 그래서 남인은 학통으로는 뭐야? 이황학파지? 그러면 영남학파지? 얘네들은 뭐야? 주리론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위정척사의 영향, 위정척사 줄. 자, 그래서 주리론은 이연적과 이황, 이연적과 이황으로 계승되었고, 이황, 그리고 이황을 따르는 학파, 영남학파니까 남인, 영남학파 기억하시고, 이거는 뭘로 이어진다? 위정척사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섞이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경험적 현실세계를 중시한 주기론자들을 보자. 자, 서화담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서화담이라고 돼. 서경덕은 서화담, 서경덕. 그런데 이 사람을 따르는 학자는 북인을 형성했지. 서경덕 조식해가지고. 그래서 이 서경덕이야. 일단 서경덕은 그럼 뭘 강조했다고 해야 돼? 기를 강조했다고 해야 돼. 그러면 경험적 현실 세계를 강조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이걸 완성하냐면 이율곡.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당파는 다른 거야. 학파와 당파는 좀 다른 거야. 서경덕 학파는 북인을 형성하는 거고, 이 학파는 서인을 형성하는 거지. 그리고 기호 학파.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둘이 대립을 주로 많이 하는 거지. 이황 학파하고 이 학파. 남인과 서인. 영남학파하고 기호학파. 얘네들이 이제 인조 반정 이후에 정치를 주도하는 두 세력이지. 그럼 인조 반정 이후는 뭐야? 누가 정치를 주도한다 그랬지? 서인이 주도한다 그랬지? 그럼 이 학파가 주도하는 거지. 그럼 주기론자들이 주도하는 거지 뭐. 주기론자.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서경덕, 어쨌든 서경덕과 이는 주기론으로 가야 돼. 이연적과 이는 주리론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거 반드시 섞이지 않게. 그 다음에 성헌, 송익필, 김장생, 정의합줄. 이게 바로 이제 이 학파란 말이야. 이 학파. 그 다음에 서인 기호학파. 그 다음에 개화사상 줄초나. 자, 이거는 무슨 사상에 영향을 미친다?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항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별표 쳐놓고, 기억해. 도덕적 원리, 경험적 현실세계, 이연적과 이황, 서경덕과 이, 그 다음에
위정척사 개화사상으로 연결된다. 그거 기억해.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 질적 논쟁으로 간다. 4단 질적 논쟁은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심성론 논쟁이다. 심성론. 그리고 읽어. 16세기 성리학과 관련해서 인간 심성에 관한 철학 논쟁인 4단 질적 논쟁이 발생했다. 그래서 4단 질적 논쟁은 바로 무엇에 관한 철학 논쟁이다? 인간 심성 줄쳐나. 그래서 심성론 논쟁이라고 한다. 누가 처음 시작했다? 이황과 기대승 줄쳐나. 이황은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4단 질적 논쟁, 심성론 논쟁을 처음 전개한 이는 누구다? 이황으로 가야 돼. 이황. 이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시작됐는데 결국은 여기에 다른 학자들이 계속 가담을 한 거야. 그래서 이황학파하고 이학파의 대립으로 번진 거야. 그래서 남인과 서인 간의 철학 논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이황은 남인이고 이는 서인이니까. 그래서 16세기 인간 심성론 논쟁, 4단 질적 논쟁, 이황과 기대승이 시작. 이황학파와 이학파의 대립. 여기서 이제 이황과 이가 말한 거를 정리하는 거야. 자, 이황은, 자, 4단은 뭐라고 했다? 본연의 성, 본연지성 줄. 무엇의 작용입니다? 이발. 아, 그 위에 한 번만 읽어봐. 4단과 질적은 뭘 말하는 거냐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요 네 개를 4단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마음에는, 인간 심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 4단과 질적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건 측은에 불쌍하게 하는 마음, 수치심 느끼는 거, 사양, 겸손한 거, 십이 판단하는 거, 요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요런 것들을 4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희노애락, 애오역,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이런 거, 감정, 인간의 감정, 이걸 희노애락, 애오역, 이걸 감정이라고 한다. 이걸 실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심성에는 4단과 칠정이 있는데 각각 그게 왜 나왔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기론 논쟁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이걸 이기론과 관련해서 논쟁을 벌였다고 성리학자, 철학자들이. 자, 그래서 이황은 4단은 무엇의 마음이다? 본연의 성. 그러니까 타고 태어나는 거라는 거야. 4단이라는 것은, 이황이 말하는 것은 다 근본에 해당되는 거야. 인간 타고 태어나는 거, 근본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아까 도덕적 원리가 더 근본이지. 그래서 결국 이건 이의 작용입니다라는 거야. 이발. 반면에 칠정은 기질의 성이란 말이야. 기질의 성이란 말이야. 근데 기질은 변하는 거란 말이야. 환경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거는 경험적 현실 세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기발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황은 4단은 본연의 성, 이발. 그 다음에 칠정은 기질의 성, 기발. 근데 거기에 이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거야. 어떻게 이와 기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수정안을 내놓는 거야. 그 다음 밑에 이기 호발설 줄. 그래서 이와 기가 상호 작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기 호발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명한다? 4단은 이발 기수. 해석하면 이의 작용이고 기가 따른 거 줄. 칠정은 기발 이승. 기의 작용이고 이가 타 있는 거, 편승하는 거라고 했다. 이거는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문장 그대로 읽어버렸대. 이의 작용은 발현이라고 해석해도 돼. 발현. 편승은 탄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발이 일으킬 발이거든. 한자로 일으킬 발. 그 다음에 승은 탈승자거든. 자, 그래서 이발기수, 이가 발현, 작용, 움직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래서 4단은 이가 작용, 발현, 움직이는 거고 기가 그 뒤를 따른 거. 수는 따를 숫자야. 기가 따르는 거. 반면에 칠정은 기질의 성으로서 기의 작용, 발현, 움직임이고 이는 그 위에 편승하는 거다. 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읽어버려 타세요. 그래서 그전에는 4단은 그냥 단순하게 이의 작용, 칠정은 기의 작용이라고 했지만 4단과 칠정 모두 뭐야? 이와 기가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고친 거지. 그래서 이걸 이기 호발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확대되면서 이도 여기에 가담한다고. 이도 이 논쟁에 가담해. 자, 그래서 이는 이통기국 출처나 이통기국. 이는 만물에 공통하는 것이고 기는 국한적인 것이다. 그거 출처나. 그리고 계속 그대로 읽어버려 하세요.
이는 만물의 공통. 그래서 줄여서 이통이야. 이통. 이는 그러니까 이통 기국이라는 게 나오는 순간 이는 만물의 공통, 이통, 기는 국한적인 거, 기국, 이통 기국. 그래서 그대로 읽어버릇 하세요. 그래서 이는 만물에 공통하는 것이고 기는 국한적인 것이다. 계속 읽어버릇 하시라고. 이거 사료지문도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빨리 이로 가서 풀어야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부분은 너무 깊게 외우려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돼. 철학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문장을 그대로 읽어버릇 하시라면 그것만 하면 된다. 그리고 기발 이승 일도설 그거 줄쳐놓고 사단과 칠정 모두 기의 작용 이가 편성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황은 예를 들어서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분리해서 사단은 이발기수, 그다음에 칠정은 기발이승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는 사단과 칠정을 모두 한꺼번에 설명을 하는 거야. 뭐 하나로? 기발, 이승, 일도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통기국, 기발, 이승, 일도설, 이일, 이기, 호발설, 이황.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 반드시.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73페이지로 갑시다. 자, 273페이지로 가서 특히 네 사람을 좀 정리해 놓는 거야. 누구? 서경덕, 조식, 이황, 이로 간다. 그래서 서경덕. 자, 서경덕과 이를 먼저 봅시다. 적으니까. 서경덕은요, 거기 위에다가 서화담이라고도 한다. 서화담. 호가 화담이라고도 해. 서화담. 서화담. 이 사람이 주로 개성을 중심으로, 개성을 송도라고 했고, 송도, 개성을 중심으로 주로 이 사람은 벼슬을 거의 안 하고 제야에서 학문 연구에만 치중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개성, 송도를 중심으로 활약했는데 송도 3절의 한 사람이라고도 불러. 송도 3절. 그래서 개성 3절인데 서경덕, 서화담, 박연폭포라고 있어. 박연폭포. 그 다음에 황진이라는 유명한 기생이 있죠? 황진이. 자, 그래서 서화담, 박연폭포, 황진이 요 세 개를 뭐라고 한다? 송도 3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송도 3절의 한 사람, 서화담, 서경덕이다. 자, 이 사람은 뭘 주장했다? 기일원론, 줄일단. 이 사람은 이 세상은 이거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지 이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와 기를 모두 인정하면 이원론이지만 이 사람은 기 하나만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일원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뭘 강조했다? 반드시 이 사람은 기를 강조했다고 나와야 돼. 기를 중시했다. 그럼 뭐야? 경험적 현실 세계를 중시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만물의 다 끝까지 줄쳐놔. 만물의 근원과 운동 변화를 기로 설명. 기는 능동적이고 불멸하는 실체로 보아 독자적인 기철학 수립. 기에다 다 동그라미 쳐놔. 기로 설명. 기는 능동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기가 나와야지 리로 바뀌어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주기론, 줄이론 할 때 하셨죠? 주기론은 서경덕과 이라 그랬지. 자,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읽어버릴 때 만물의 근원과 운동 변화를 기로 설명했다. 그리고 기는 동그라미 쳐놔라고. 뭘로 바꿔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주기론이니까 리로 바꿔나면 안 된다고요. 당연히 이 사람은 기. 그리고 동그라미. 기는 능동적이고 불멸하는 실체로 보아 독자적인 기철학을 수립했다. 기 다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이 사람은 다 뭘로 가는 거야? 기로 간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두 번째도 줄쳐놔. 불교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 줄. 자, 이 사람은 기를 강조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경험적 현실 세계를 강조한 거지. 그 다음에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에 대해서도 조금 개방적인 태도를 좀 그러니까 융통적인 학문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 줄쳐놔. 그리고 이제 당파로 말하면 조식과는 물론 다른 계열이지만 조식 학파와 더불어 무슨 당파를 형성했다? 북인줄, 남원경 이지암 줄, 17세기 초 서울 부근 실학 성립의 영향 줄. 그래서 서경덕은 경험적 현실 세계를 중시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불교와 노장사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거 반드시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조선 후기 실학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맞지? 그거. 자, 이제 조식으로 간다. 이 사람은 호가 남명이야. 남명조식. 남명조식인데
이 사람도 영남 지방의 대표적인 학자야. 그래서 영남 지방의 대표적인 학자가 이황과 조식이 있어. 이황과 조식은 주로 영남 학파라고 돼. 그래서 영남 지방에 두 유명한 학자가 누가 있다? 이황과 조식. 근데 이제 조식에 대해서 한다. 이 사람도 뭘 강조했다? 기줄. 그럼 이 사람도 결국 뭐야? 이보다는 기를 강조한 거지. 그럼 경험적, 현실 세계를 강조했다는 소리고, 영남줄, 노장 사상의 포용적 줄. 자, 그럼 결국은 이 서경덕과 조식이 학문적 성격이 좀 비슷한 거지. 이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은 뭐야? 경험적, 현실 세계의 기를 강조했다라는 거.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영남 지방에 이러면 어떻게 한다? 영남 지방. 그러면 조식으로 가는 겁니다. 개성을 중심으로 그러면 조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서경덕으로 가는 겁니다. 영남 지방 하면 조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절이 중시 임진왜란 때 의병장 배출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거 줄쳐놓으세요. 이거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 이거는 뭐 정시편에서 하셨지. 조식은 특히 절의를 좀 아주 지조가 곧았던 사람이에요. 절의를 중시했고 임진왜란 때 이 사람의 제자들이 의병장으로 많이 활약을 한 거지. 대표적인 사람이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정인홍이나 곽재호 이런 사람들이 조식이 제자잖아. 자, 그래서 조식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 배출해서 공을 세웠다. 맞지? 그 다음에 북인줄 17세기 초 서울 실학 성립의 영향줄. 그러니까 서경덕과 조식은 뭐야? 학문적 성이 좀 비슷하지. 학파는 물론 다르지만 비슷한 게 뭐야? 경험적 현실세계 중시했다. 그 다음에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배웠다. 조선 후기 실학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 세력이 북인을 형성했다. 그게 공통점일 수 있는 거지. 근데 뭐 차이점이 있다면 절이 중시 의병장 배출은 조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조식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조식에다가는 서리 만국론. 서리들이 막 재산 빼돌리고 막 부패하는 것에 대한 뭐야 상소문을 올려서 왕에게 서리가 나라를 망친다 이런 식으로 하급 관리들이 막 부정을 저질러서 부패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칠 수 있다라는 절개를 담은 상소문을 올렸어. 그래서 서리 만국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리 만국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써놔. 누구? 남명 조식 서리 만국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사람이 이황과 이지. 위로 가십시오. 이황과 이. 자, 이황은 동방의 주자, 줄쳐나 동방의 주자라고 불렸다. 일본 성리학 발달에도 기여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임진왜란 때지 뭐. 임진왜란 때 이 사람의 성리학 서적이 전해지는 거. 이 사람이 가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의 성리학 서적이 전해져서 일본 성리학 발달에 기여했다면 이황으로 가는 거야. 태계 이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는 율곡 이이고 이의 어머니는 심사임당이고, 그렇죠? 5만원권 지폐지. 심사임당은. 이는 얼마권 지폐일까요? 5천원권 지폐지. 이황은 1,000원권 지폐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 이황은 뭐야? 이원론을 주장했다. 이 사람 뭐? 이기 이원론을 주장했다. 이기 이원론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이는 뭐야? 이원론적 이원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원론을 주장했다. 뭐냐면 이와 기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와 기를 명확히 구분 이렇게 이해해. 이기 이원론, 이와 기를 명확히 구분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이론론적 이원론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말은 이와 기가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 같으면서 두 개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와 기를 그렇다면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명확히 구분, 그다음에 이 사람은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 이 사람 뭘 강조했다고 해야 돼? 도덕적 원리를 강조했다고 그래야지. 도덕적 원리. 그 말은 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리. 근데 이 사람은 뭐? 경험적,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 도덕적 원리와 함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경덕하고 다른 점은 서경덕은 기를 강조했는데 리의 자체는 부정했단 말이야. 그냥 기 이론론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이 기의 존재를 모두 인정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도덕적 원리도 강조했지만 이거와 함께 경험적 현실 세계도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무슨 논자로 가는 거야? 주기론자로 가는 거지. 주기론. 자,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주리론, 도덕적 원리 중시, 이는 주기론이긴 한데 도덕적 원리와 함께 경험적 현실 세계 이렇게. 그다음에 이 사람은 4단 7정 논쟁과 관련해서 뭘 제시했지? 이기호발설이지. 이기호발설. 이거 아까 4단 7정 논쟁할 때 하셨죠? 이기호발설. 이발기수. 옆에다 쓰세요. 다시 복습 겸. 이발기수, 기발이승. 이거는 4단을 설명할 때 4단은 본연지성으로 이발기수. 이가 발현, 작용, 움직이고 기가 그 뒤를 따르는 거. 그 다음에 7정은 기질의 성으로 기가 발현, 작용, 움직이는 것이고 이는 편승해 있는 거. 이렇게 설명했다. 반면에 이 사람은 뭐다? 이통기국, 그 다음에 기발, 이승, 일도설. 이건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이는 만물에 공통하는 것이고 기는 국한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발, 이승, 일도설은 이 사람도 4단 7정 논쟁에 가담했지. 근데 이 사람은 4단과 7정을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고 4단과 7정 모두 기의 작용, 움직임, 발현, 그 다음에 이가 편승해 있는 것이다. 맞지? 그래서 그거. 요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도 이해지만 문장을 계속 그대로 읽어버려 타시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어. 그럼 누구 물어보는 거야? 이황을 물어보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누구를 물어보는 거야? 이를 물어보는 거 맞죠? 그리고 얘에 대해서 설명. 이 사람의 학통을 계승한 세력은 남인이지 뭐. 남인줄. 무슨 학파? 영라학파로 가야 되는 거지. 줄. 김성일, 유성령, 정구. 이거 다시 복습하는 거잖아. 반면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 따르는 당파는 서인줄, 학파는 기호줄, 그 다음에 김장생, 정엽줄.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얘에 대해서 물어봤어. 얘는 리를 강조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 줄.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 당연히지. 얘는 기를 강조한 내용 아니야, 얘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통치체제 정비와 수치제도 개혁 등 다양한 개혁안 제시 줄. 그러면 2로 가는 거지. 그래서 16세기에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거 잘 나오지. 10만 양병설, 만원 봉사에서 그 다음에 수미법, 동호문답에서 그거 반드시 별표. 그 다음에 성학군주론을 제시했어. 아까 성학군주론에서 성학. 그래서 얘는 이거 뭐 황이지. 그래서 황도로 외우세요. 황도. 그래서 성학군주론은 성학 10도 아니면 성학 집요거든. 성학 10도 아니면 성학 집요거든. 그러니까 황도로 외워. 그러면 이황이 도야. 그러면 이황이 도. 성학 10도. 그다음에 그러면 성학 집요겠지. 성학 집요겠지. 집요. 그리고 한 말도 써놔. 줄쳐놔. 성학 10도. 이황은 성학 10도에서 군주가 스스로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 줄. 군주의 도덕적 수양 강조. 줄. 반면에 이는 성학 집에서 현명한 신하가 군주의 성을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 줄.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남인에다 써놔. 위에 남인. 왕권 강화. 복습시켜주는 거야. 남인은 왕권 강화. 위에 남인. 거기에다가 왕권 강화. 이 서인 옆에다가 재상 중심. 이렇게. 그래서 남인은 왕권 강화 정치를 추구한 거고 서인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했다고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랬지. 그래서 남인의 왕권 강화 정치 의식이 반영된 문장이라는 거야. 뭐가? 군주가 스스로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거. 군주의 도덕적 수양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거나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뭐야? 서인의 재상 중심의 정치 의식이 반영된 거라는 거야. 그게 뭐가? 현명한 신하가 군주의 상황을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그 다음에 기타. 이황은 예안 향약. 두 사람이 이제 향약도 나오지. 예안 향약, 그 다음에 해주 청주 향약 그렇게 비교하는 거고. 양명학을 비판한 사람 전습 록변 반드시 좋잖아. 이황 전습 록변 양명학 비판. 근데 그다음 백운동서원을 사회건의에서 최초의 소수서원으로 변하게 하는 사람 이황이지. 서원할 때 말씀드렸죠. 붕당의 조정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그러면 이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끝에 성악십도 주자저서료 그거 두 개는 좀 외우세요. 성악십도하고 주자저서료. 그 다음에 이는 성악지묘 기자실기 경목요결. 이거는 뭐 당연히 다 했었지. 성악지묘 기자실기 이의 기자실기 경목요결 동호문답 만원봉사 이런 것들 거기까지. 그래서 좀 많지만 정리를 해놔야 돼. 특히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머릿속을 알아다. 그리고 이에다가는요. 이는 과거 시험을 9번이나 봤대. 과거 시험을 9번이나 봤는데 모두 장원급제를 했대.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도 부른다. 구도 장원공. 이에다가 구도 장원공이라고도 불렸다. 9번 과거 시험을 봤는데 모두 장원급제했다. 구도 장원공. 그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나오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집어치면 안 돼.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연습을 좀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